뉴욕 증시가 장 막판 내렸습니다. 중국의 수출 호전 소식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장중 만선을 회복하기도 했던 다우는 다시 9,900선 밑으로 빠졌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파산 가능성과 독일 총리의 경기 부양책 철회 발언이 악재였습니다. 나로호 2차 발사 연기를 불러온 발사대 소화장치 오작동 원인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잡힌 발사 예비 기한 내 재발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급속한 경기 회복으로 고용시장이 풀리면서 사실상 실업자라 할 수 있는 취업 애로 계층이 180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취업 애로 계층의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가격 담합 등의 행위로 미국에 수천억 원 이상 과징금을 낸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4곳이나 포함됐습니다. LG, 대한항공,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에 낸 과징금만도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하루 전을 맞아서 결국 쉬어가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4포인트 떨어진 1647포인트. 확실히 관망 심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연 저점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뉴욕 증시와는 달리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온 코스피는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형성되기에는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엷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648구선 정도에서는 확실히 강력한 저항선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느껴졌던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도했으며 프로그램 매물까지 나와 장중에 1640도 위협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그리고 출렁했던 외환시장 마감까지 함께 살펴보죠. 코스피는 4포인트 떨어지면서 1647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490선 회복한 바로 다음 날 다시 하락 반전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나왔죠. 원달러 환율 어제 15원 이상 급등하면서 1240원대 후반까지 쑥 올라왔는데요. 장중에는 1250원도 이쪽으로 뚫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의 선물한 규제 때문에 외환시장이 출렁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대만의 각권지수 5일째 계속 내리막길을 건너고 있고 또 영국의 재정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수출 중심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니케이도 어제 강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얘기를 좀 할 만한 것은 이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왔죠. 2.8% 이 정도 반등을 했는데 역시 지표 호전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중국의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이나 늘었다고 하죠. 저희 같은 호재를 안고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또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다우는 다시 9,900선도 채 못 되는 9,800선대 후반까지도 밀려 내려왔는데요. 일단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미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지만 이것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한 단계 희석이 됐고요. 또 영국의 메르켈 총리가 이제는 풀었던 돈을 다시금 걷어들이는 경기 부양책을 철회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니냐라는 안 좋은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멕시코만 석유 유출 상태의 주인공을 할 수 있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파산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는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다가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만길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하루 앞두고 숨을 골랐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는데 오늘이 바로 그 D-데이를 맞습니다. 어떤 흐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뉴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우가 또 만선을 탈환하는데 실패를 하고 결국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장에 안 그래도 변수가 많은데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어제 미국 시장 잠깐 분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그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나서 지수가 좀 하락을 반전을 했는데요. 네. 장중에는 본 베네키 의장의 그러한 긍정적인 베이지북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면서 지수가 만선을 좀 돌파하면서 이제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이제 들어서면서 BP의 그 파산설, 그다음에 독일 메르켈 총리의 그다음에 이제 그 긴축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국내 증시의 영향은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전일 다우지수가 올라간 것들이
미국 에너지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올라갔고 네. 오늘 하락을 한 것은 에너지들이 빠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영향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나스닥은 한 11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일단 그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어제 이제 중국에서 발표했던 수출 동향 그리고 전일 끝났던 유럽 시장은 좀 안정세를 좀 찾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간만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변수는 단연코 코드러플 위칭, 금통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오늘도 좀 동결이 될 것으로 거의 그렇게 한 90%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될 것은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풍겨주느냐, 그것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좀 더 늦춰주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네. 이제 금리 문제는 오늘 좀 중립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선물 옵션 이제 코드러플 위칭 데이인데요. 옵션 네. 만기를 앞두고 나서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지난달 이후 약 2조 3,784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 이제 차익 프로그램 순매도가 출회되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지난 작년 9월, 12월, 3월달 코드러플 위칭데이를 보면 네.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을 시켰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차익 프로그램 순매도가 많았던 때인데요. 이것을 이번에 6월 달에도 순매수로 이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좀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지금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수급적인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네. 개인들의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 잔고입니다. 네. 일단 한번 표를 보시겠는데 그림을 네. 보시면 개인 같은 경우 지금 하방에 네. 지금 212.5를 넘어가게 되면 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누적 포지션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죠. 어제 이제 215.5에 마감이 되기 네네. 때문에 217.5에서 그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큰 손실을 나는 부분이 없고 안정적인 네. 수익이고요. 네. 주가를 보게 되면 217.5 기준으로 해서 수익, 그다음에 네. 212.5 아래로 수익.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개인들을 만약에 혼내준다는 매번 그랬지만 네.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은 크겠지만 장 막판에 들어오는 차익 매수 프로그램 매수는 좀 유의를 하셔서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충 시나리오는 그런 거네요. 뉴욕장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크게 주지는 내용적인 측면을 따져봤을 때 아닐 것 같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금 만기일에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거의 바닥인 반면에 매도 차익 잔고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를 불러들일 것이다. 하지만 장 막판에 그것이 들어올 확률이 높고 장 중에는 좀 흔들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왠지 쭉 빠졌다가 다시 좀 돌아올 것 같은 막판에 그런 그림도 그려지거든요. 그럼 이 장중의 대응을 어떻게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늘 프로그램 선물 옵션 만기를 항상 네. 느끼는 거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서 지수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늘 상존하는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중 변동성은 심리적인 측면에 상당히 부담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가담했을 때 그 영향 심리적인 측면은 좀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1620선, 240선인데요. 네. 이 선이 좀 지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이 선이 좀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지금 1530선까지 빠졌던 지수가 1620선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네. 안정적인 조정을 거친다고 하면 1620선에서 반등이 안정적으로 좀 나와줘야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종목군들로는 해외 변수 영향력이 덜한 통신, 음식료, 화학 서비스 업종들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로 네, 계속 경기 방어주 쪽. 예, 관심을 좀 가질 것을 권해드렸는데요. 네. 뭐 지수의 상승폭이 좀 크지 않을 뿐더러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을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기관들 매수들 들어오고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 뭐 KT라든가 SK텔레콤, 한국전력, KTNG, 하이티맥주, LG화학, 남해학 이런 것들로 좀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말까지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내수 및 소외 종목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맨 앞에 화면에 잠깐 나갔던 것 같은데 6, 7월 이 여름에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도래 만기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또한 역시 위쪽 상단이 조금 막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외국인들도 말씀하셨듯이 보면 요즘에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도주를 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도주 쪽은 열심히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내수주 쪽을 살짝씩 담아주는 그런 트렌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경기 방어주를 담아라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겠는데 어제 그리고 그저께 아주 오래간만에 이틀 연속 플러스를 달아줬었던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구조조정 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건설주는 이제 좀 막바지 단계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7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그 부실기업 정리 관련된 문제가 6월 말로 좀 앞당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가 거의 이제 노출이 되고 마무리에 돼가는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도 더 이상 끝보로 하락하지 않고 네.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되면 건설주들도 일단은 바닥을 좀 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네.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이 급격히 좋아지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건설 모멘텀이 아직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건설주가 여기서 큰 폭으로 더 밀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닥이다. 그리고 바로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주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저가 분할 매수 대응은 가능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서서히 좀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그 구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뭐 건설주에 대해서는 뭐 뚜렷한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바닥이다라고도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싸긴 확실히 싸죠.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많은 폭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로 분할 매수 정도는 건설주에 대해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국전력 봤는데 오늘은 경기 방어주 중에서 좀 수급이 괜찮은 종목, 어떤 종목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양호한 수급의 종목 중심에 대응해서 그 네.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하단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외국인 매수 종목 중에서 LG와 NHN, 그다음 기관 매수에는 CJ전력 등 한전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LG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뭐 차트도 좀 많이 한 7만 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조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LG 디스플레이, LG 전자도 좀 주춤주춤하고 LG 전자는 뭐 10만 원도 깨져서 지주회사 LG도 같이 좀 힘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 LG 일단은 차트를 좀 한번 네.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LG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올해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이제 4월달까지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주는 걸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외국인들이 2월달, 3월달부터 좀 들어왔던 그런 흐름들이 지금 62,00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더 여기서 뭐 매도를 하거나 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들의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 좀 되어 간다. 일단 네. 그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LG의 그 흐름을 좀 한번 보시면요. 네. LG는 지금 그 우량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갖고 있습니다. LG의 순자산 가치 구성 내역을 보면 투자자산 가치가 약 86%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임대 부동산 가치가 4%, 브랜드 가치가 약 10%를 순자산 가치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LG 투자자산 가치 구성 내역인데요. 네.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텔레콤, 기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은 LG전자에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 LG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는 네. 좀 LG전자의 그런 측면들만 좀 바라본 것이 아닌가. 나머지 여타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관심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하나로 다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지주회사 LG가 너무 좀 많이 끌어내려진 것 같다. 예상 밖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LG에 대해서 조금 더 회사적인 측면이 궁금해요. 사실 그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말이죠. LG의 자회사 지분 구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LG가 지주회사로서 LG전자의 34.8%, 그다음에 LG화학이 33.5%, LG텔레콤은 30.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LG의 이제 자회사 지분법 손익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LG전자가 약 44%의 비중을 차지했고 LG화학이 30.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약 LG전자가 36%, LG화학이 약 28%의 그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져서 네.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LG화학의 지분법 손익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측면들이 좀 희석되어지지 않나 일단은 좀 그렇게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지분 변화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1년간 외국인들의 지분이 약 10.6% 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23.5%에서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34.1% 증가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약 7만 500원입니다. 네. 1조 3천억 샀는데요. 지금 6만 2천 원대니까요. 무려 거의 8천 원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뭐 외국인들이 그 손실률이 10%가 넘겠죠. 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지분을 보면 31.6%에서 34.2%, 2.6% 증가를 했는데요. 네. 이때도 역시 평균 단가 약 7만 1천 원대에 지금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주가가 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주가 6만 3천 원에 비한다 그러면 역시 한 7천 원 정도 이상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훨씬 지금 아래 내려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뭐 개인들이라든가 뭐 매수 접근을 하셔도 좀 될 만한 그런 자리 아닌가. 그렇지만 LG전자의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담는 것은 6만 2천 원대에서 매수를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뭐 목표가는 외국인들의 그런 매입가 정도인 한 7만 원대나 뭐 7만 원대 초반 정도에선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매수 목표가는 한 6만 2천 원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약 7만 2천 원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던 그 가격대에서 이제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 혹여나 모르니까 손절도. 예, 손절가는 약 5만 8,500원인데요. 네. 지난번에 그 2월 8일 날 5만 9,300원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탈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6만 원대라고 하면은 뭐 물량을 좀 담아두시고 좀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주회사 LG에 대해서 저희가 차트까지 그리고 회사의 자세한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테마주, 수혜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에 K5 관련해서 많이 팔리면 타이어 들어간 넥센 타이어 한라공조도 신기술 들어가니까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뉴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 뉴스 뭐 하나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대기업 계열 SI주는 숨은 진주이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는데요. 네. SI 뭐 시스템 통합이라고 통합, 합니다. 예.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네.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대그룹이 많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뭐 SK부터 해서 쭉 대그룹이 많은데요.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에 관한 기획이나 개발, 구축, 또 나아가서는 운영까지 이런 서비스를 그룹 내에서의 서비스를 총괄하는 하나의 업체이다.
그래서 SI 업체다. 그래서 각각의 그룹들은 이러한 SI 업체를 하나씩 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그룹마다 각각 있어요. 그런데 관련 기업들이 상장된 업체도 있고요. 비상장된 업체도 있습니다. 네. 상장된 업체를 보면 SK C&C, 포스코 ICT, 동부 C&I, 또 비상장 업체로서 삼성 SDS 뭐 잘 네. 알려져 있죠. 네, 지금 뭐 상장 얘기가 예.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상장설도 루머도 가끔 나오고요. 또 현대에서는 현대 UNI, 또 쌍용정보통신도 있네요. 쌍용정보통신도 상장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그런데 왜 대기업 계열의 시스템 통합을 하는 SI 종목들이 숨은 진주라고 하는 건지요? 네네네. 몇 가지 그 종목을 비교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요. 네. 이 계열사들의 어떤 지분 구조라든지 또 매출 비중, 네. 그다음에 그 매출 비중이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네. 안정성 플러스 성장성. 어떤 기업이든지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인 성장성이 가미가 된다면 아주 좋은 기업이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강점이 되겠죠. 그래서 세 종목만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예. SK C&C, 동부 C&I, 네. 포스코 ICT 세 종목을 한번 추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SK C&C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SK C&C 뭐 매출이 2009년도에 1조 한 3,125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네. 계열사 비중이 한 66.4%, 8,718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 매출과 비계열사 매출이 있는데 SK 그룹 내 매출 비중이 당연히 좀 큰 부분이죠. 뭐 SK C&C도 마찬가지고 동부 C&I, 포스코 IC도 마찬가지죠. 동부 C&I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이 뭐 계열사, 비계열사 해서 비중이 84%, 비계열사가 15%. 아무래도 계열사 내의 매출 비중이 크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계열사에서 발생한 매출이 63%. 그래서 계열사 매출 비중이 커서 네. 각각의 그 기업들이 좀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또 성장성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안정성만 확보했다 해서 그 주가가 가느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성 플러스 성장성, 어떠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또 현재의 가격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SK C&C 같은 SK 그룹 자체에서 요즘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좀 활발하고 본격화돼 있다. 이런 부분이 SK C&C에서도 성장세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부 C&I 같은 경우에 대한 성장성도 동부그룹 내에서도 IT 관련 투자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네. 또 포스코 ICT도 플러스 성장성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그 와이브로 관련한 사업을 접었죠. 포스코 네. ICT가. 그 대신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좀 본격화한다든지 또 LED 조명 업체를 한 190억 정도를 투자해서 요즘 뭐 LED 업체 잘 나가는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비즈니스 부분을 좀 확대하면서 좀 포스코 ICT의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좀 도약되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ICT, 포스코 ICT에 대한 성장성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요. 네. 지분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분 구조가 사실 뭐 그룹의 회장이라든지 예. 회장을 비롯한 뭐 특수관계인, 친인척의 특수관계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 구조가 좀 안정적이다. SK C&C 같은 경우는 SK 그룹 회장 및 해서 44.5%, 거의 뭐 50% 가까이. 동부 C&I 같은 경우도 49.43%가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니까 50% 정도. 포스코 ICT도 포스코가 72%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량의 지분을 그룹의 오너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죠. 네. 말하자면 시장에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자그마한 그 뉴스나 어떤 성장 모멘텀이 제공이 된다라면 바로 추가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뉴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 후행성 뉴스가 있고요. 네. 선행성 뉴스가 있고 동행성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이런 뉴스 뭐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이지만 네. 뉴스에도 사실 이게 뒷북을 치는 뉴스면은 큰 그렇죠.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아예 그 뉴스 안 들었던 게 낫죠. 예, 그렇습니다. 예. 뉴스를 듣고 나서 소위 말하는 뭐 시장의 세력 매수에 먼저 선침했던 매수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죠. 네. 또 뉴스가 또 이게 급변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우주 발사 제 어떤 관련 종목들 있죠. 네. 나로 관련 종목들. 나로 발사가 또 뜻하지 않은 돌발 변수에 있어서 연기가 또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거의 뭐 하한가 수준으로 폭락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뉴스 체크하는 것도 후행성 뉴스보다는 좀 신선하고 예. 선행성적인 또 선행성이라고 하면 그 뉴스에서 신선하게 매수세가 최초로 들어오는 뉴스 있죠. 네. 새롭게 들어오는 매수세의 그러한 부분들. 예. 동행성이라고 하면 이제 뉴스가 진행이 되면서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뉴스인 상태에서 네. 매수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뉴스. 네.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그 종목에 대한 상승세, 수익을 좀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이 뉴스는 뭐에 예. 해당되나요? 오늘의 뉴스는 동행성입니다. 약간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 가치,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하고 그 뉴스에 대한 진행하고 말이죠. 꾸준하게 뭐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좀 이렇게 긍정적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또 동부 C&I 같은 경우는 약간 매집 세력이 좀 보이거든요. 동부 C&I 차트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네. 동부 C&I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그럼 동부 C&I 먼저 차트를 좀 보죠. 네네네. 예. 그 6월 3일 날 네. 목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 네. 바닥에서 상한가를 치면 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 바닥에서 상한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네.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뉴스, 아직 발표하지 않은 뉴스 네. 이런 거에서 선취매적인 소위 말하는 세력의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누가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 것이죠. 선취매적으로. 네. 상한가가 6월 3일 날 마감을 했는데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죠. 네. 일단 1차 물량이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1차 물량 이후에 이제 시세에 대한 관심을 좀 이렇게 좀 분산시키죠. 네. 그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러다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주고 상한가를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동부 C&I도 6월 3일 상한가, 그다음에 지난 5월 25일 같은 경우 2,220원 최저점 주고 네. 이제 올려놨거든요. 제자리 갖다 놨다. 2,000원대에서 2,200 예. 밀리니까 다시 3,000원대로 올려놨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그 차트나 이러한 수급 구조는 굉장히 좋다. 가능성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어떤 소위 말해서 냄새가 난다. 네. 예, 이런. 네, 그러면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을 때 저희는 좀 들어갔으면 싶은데 네. 얼마 정도 들어가면 가능할까요? 수익이요. 어제 종가로 해서 말이죠. 어제 네. 종가가 2,940원이었거든요. 네네. 2,900 매수 관점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가 한 20% 좀 보고요. 네. 3,500원대 지난번 1월 초순경에 매물대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0%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부 C&I 과거에 그 탄력 받을 때는 7,000원 막 이렇게 갔어요. 예, 그러네요. 예. 제가 예전에 5,000원대부터 한번 매매를 해본 종목인데요. 네. 꾸준하게 관심을 좀 본 종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저점에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부 C&I 차트를 봤고 예. SK CNC하고 포스코 ICT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네네. SK CNC도 최근에 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네. 꾸준하게 뭐 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7만 6,400원 고점을 주고 7만 원대. 어제도 시장이 많이 좀 출렁거렸었는데 7만 원대 계속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7만 900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SK CNC도 네. 매수 가격 한 7만 원 제시를 해봐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8만 500원. 이런 15% 정도 보겠습니다. 이게 최고가 직전 그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직전 고점이 최고가다. 그럼 그 고점을 돌파를 주느냐 못 주느냐 그걸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예. 돌파 못 주면 쌍봉 주고 밀리는 패턴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돌파를 주면
추가적인 파동을 형성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목표 가격 뭐 8만 원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직전 고점 못 뚫는 것 같으면 알아서 좀 정리를 하고 나야겠네요. 네, 좀 판단을 그 상황에서 좀 하셔야 되겠죠. 네. 포스코 ICT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한때 포스데이터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옛날 네. 이름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와이브로 관련한 종목 대장주로 많이 이제 주목을 받다가 와이브로 사업을 철회를 하고 새롭게 그 환골 탈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어요. 1,800원 지난 3월 24일 네. 고점을 주고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시장 폭락과 함께 저점을 준 것 같고요. 네. 7,200원 어제 마감이 됐죠. 네. 7,2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어제 종가 가격 매수 가격으로 좀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리동 평균선이 21선과 좀 터치하는 그런 네.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타다가 네. 볼린저 밴드 하단선 타다가 미들라인을 지금 접근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추가 하락은 이게 방어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7,200원 매수 가격 제시를 해봐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 한 8,300원 정도. 일단 122동 평균선 8,300원, 8,400원짜리 네. 그 자리 15%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한번 트렌드를 좀 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 계열 시스템 통합업체들 그중에서 상장이 돼 있는 것 네. 중에서 SKCNC, 동부 C&I, 포스코 ICT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0일 목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합니다. 오늘 문제의 날이죠. 쿼드러플 미팅데이이기도 하고 금통위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쿼드러플 미팅데이를 맞습니다. 만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워낙에 우리장이 또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뉴욕도 반등에 성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할지 시초가도 점치기가 쉽지 않은데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6포인트 뛰면서 출발하네요. 1653포인트. 어제가 1647이었고 오늘 아침 시초가부터 200일 이동평균선은 뛰어넘고 있습니다. 1650 넘기면서 출발하는 코스피. 코스닥도 490선에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갭을 보여주면서 489포인트로 상승 출발 양시장 모두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는 소폭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어제 거의 한 2% 가까운 낙폭이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가 떠주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흐름 알 수 없지만 강보합 정도로 일단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전력은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약간 약보합 정도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아주 소폭 올라와주는 모습. KB금융은 그러나 오늘 신한지주와 움직임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이고요. 모비스도 역시나 숨을 죽이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수의 상승폭 또한 그렇지만 거의 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지분 매각설 나오면서 거의 4%나 크게 급락했었는데 오늘 0.8% 정도만 반등을 주고 있네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 2%대 어제 낙폭을 거의 나란하게 보여줬었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죠. 2분기 실적 이래저래 안 좋아진다. 스마트폰, TV 부문까지 유럽 때문에 어렵다. 이런 안 좋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LG디스플레이는 오늘 반등하지만 LG전자는 아주 소폭이나마 더 빠지고 있습니다. 98,000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S 아이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두 종목이죠. SK텔레콤과 KT. 어제 이것 때문에 통신업종이 다 좋아 보였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상승하고 KT의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KT가 49,100원, 5만 원까지도 곧 있으면 얘기 나오겠네요. 기아차 어제 2% 이상 낙폭이 제법 컸었는데 낙폭이 컸어도 32,000원대. 오늘 그래도 또 바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네요. 지주회사 LG도 좀 갑니다. 플러스 1.5%, 63,000원 밑에서는 확실히 하방이 좀 담보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분위기고요. 삼성전기는 약간의 매물이 나오는 듯도 싶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외반에서 또 유가가 많이 뛰었죠. 한 4% 가까이 급등했었는데 10만 7천원까지 SK에너지가 회복을 해줍니다. 롯데쇼핑은 오늘도 또 오르네요. 33만 8,500원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NHN 오늘 0.8% 정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외환은행 KTNG, 삼성물산, 삼성 SDI까지 모두 다 아주 소폭이나마 플러스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오늘 17만 2,500원, 3,000원 정도 움직여줍니다. 차익 실현 매물 일단 매물들이 한
한번 1차적으로 나와주고 다시금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코스피가 1654로 또 조금씩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막 490까지 보여주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5%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 한 12종목까지는 대체로 다 상승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나마 괜찮은 상승폭 보여주는 것이 셀트리온과 더불어 저희가 좀 전에 차트를 봤었던 포스코 ICT입니다. 혹시 포스코 ICT 어제 종가에 잡으라고 좀 전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포스코 ICT 오늘 갭으로 떴으면 출발을 했을 때 일단 잡지 못했던 가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CJ 오쇼핑은 오늘 일단 조용하고요. 다음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갑니다. 네, 월드컵 2분기 실적 계속해서 더 좋을 것이다. 긍정적인 리포트만 나오고 있죠. SK컴즈가 오늘 또 소폭 좀 내려왔는데요. SK컴즈 한 번쯤 쉬어야 또 가겠죠. 2750원 아주 조금 내려서고 있습니다. 네오에즈게임즈가 어제 2.7% 밀렸지만 또 빠르게 감아가는 모습. 두성엔지니어링과 SFA 등도 오늘은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1.6%, 채광이 오늘 거의 3%까지 급등하네요. 성화하이텍도 2% 가까운 상승, 실리콘웍스도 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내렸었던 루멘스를 한번 봐야겠죠. 어제 루멘스가 7% 이상 거의 8% 가까이 급락했었는데요. 2분기 매출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섞여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1% 이상은 반등을 하면서 11,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50을 넘긴 1654, 코스닥도 490선에 조금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들어오네요. 뉴욕장과 또 디커플링일까요? 출발보다 자세한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은 반등을 못해도 우리는 가네요. 네, 뉴욕이 하락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 막판 급락한 데에는 BP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런 한 기업에 대한 악재가 좀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자면은 오늘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업종 흐름 속에서 오늘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IT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장 초반부터는 1650선을 넘어섬에 따라 1650선 안착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겠고요. 하지만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1700계약 가까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쿼드러플 위칭데이로 아마 선물 옵션 만기일임에 따라 외국인이나 기관의 선물 매매 패턴에 따라 가지고 베이시스 움직임 그리고 프로그램 움직임이 좀 시장에 영향력을 좀 크게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오늘 장중 내내 이런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간에는 지금 오늘 올 들어 두 번째 맞는 쿼드러플 미칭데이에 소폭이나마 지금 매도 차익장과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세가 오히려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아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역시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요? 예, 지금 5월 한 달간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하락 과정에 있어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매도 차익장고가 굉장히 급격히 늘었다는 점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오늘까지 보면은 베이시스가 양호하게 움직임에 따라 단기성 매도 차익 물량은 오늘 아마 해소할 때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매수 차익 장고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장중에 외국인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베이시스가 좀 약화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중 내내 오늘은 프로그램이나 선물 움직임을 좀 면밀히 관찰하시는 그런 움직임, 그런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좀 팔고 있긴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혹시나 동시호가나 그쪽 인근에서는 급하게 좀 다시 감아주면서 쑥 올라올 어떤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그런 패턴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매도로 오르보일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매도를 오르볼 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큰 외국인의 물량 압박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비차익 거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오늘까지 합치면은 7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본다면은 시장 자체 주식형 수익증권의 설정액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인덱스 펀드의 비차익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만기 효과의 불확실성은 크다는 판단에서 이런 전망이 정확히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안 좋아졌다가 장막판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개인들은 어쨌거나 전기전자를 최근 들어서 열심히 담아주고 있는데 어제 많이 빠졌었던 전기전자가 오늘 올라온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어떤 전략이 좀 짧게나마 유효할까요? 지금 현재 보자면은 글로벌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 속에 움직임이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선물의 힘으로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대응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단은 1600선에서 1620선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상단은 1670선 정도, 그러니까 121선 전후로 한 그런 박스권, 단기 박스권을 설정해 두시고 네.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오늘 상승 돌파 121선을 상승 돌파할 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힘이 강했다면은 네. 좀 만기 시 좀 쿨다운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좀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늘 좀 장중 좀 하락이 깊어진다면은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1620, 1670 어디까지나 이 박스권에서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파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지금같이 변수가 많은 장에서는 조금 안전한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NH투자선물로 장소를 옮겨서요. 전소영 연구원을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에서 환율이 125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이미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1250원대 한번 뚫은 바가 있는데 지금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5원 30전 상승한 1254원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266원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환율을 먼저 정리를 하자면요. 장중 한때 1250원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는 당국의 선물한 규제가 임박했다는 설이 돌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여기에 매수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환율은 전일보다 15원 30전 상승한 1248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당국의 은행권 선물한 규제 소식 이것이 우리 외환시장을 어제 거의 1250원대 근처까지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분위기라면은 연고점 원달러 환율 경신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당국의 선물한 규제설이 어제 오늘 이슈는 아닌데요.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현재 선현물 순포지션 규제 비율을 유지하면서 선물한 규제를 또 따로 실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현물 순포지션 비율을 이제 50%로 규제한다고 본다면 현물 시장에서 100을 거래하고 선물한 시장에서 100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 순포지션이 0이 되는 건데요. 따라서 현재 규제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릅니다. 이렇게 선물한을 따로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면요. 아무래도 거래에 제약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자기 자본이 취약한 외은 지점에는 일시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은 이벤트적 요소라는 판단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환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화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요. 차트상으로도 여전히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된 사안은 아니지만요.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모든 국가들의 CDS 네이키드 공매들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기사만을 봤을 때도 유로존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나 아니면 해외 증시 하락으로 인한 투시나 달러 매수를 촉발하고 있고 이거는 국내 환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일단 오늘 외환시장은 어제 규제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달러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까지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정고점 근처에서의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지금 1260원대 뚫긴 했습니다만 1250원대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을 해주는 레벨이다라고 여계 쪽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1250원대에서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1250원대 정도에서는 레인지가 한번 막혀줄지 한번 지켜보는 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제 채권 시장은 좀 부합세로 좀 조용조용 흘러갔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오늘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어서요. 어제 정리와 더불어서 오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금리 인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톤 자체는 한층 더 출구 전략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어제 채권 시장은요, 시장 컨센보다도 훨씬 개선된 흐름을 보였던 국내 고용 지표로 부담을 안고 출발했지만요, 대외 악재로 환율과 주식이 약세 흐름을 보인 데 따라 채권 시장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EBP 하락한 3.61%, 그리고 국채 선물은 12틱 상승한 111.79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3틱 하락한 111.76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가 있는 날인데요. 금리는 시장에서 예상하다시피 연 2%로 동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취임 후 3개월째 이제 김중수 총재가 코멘트를 할 예정인데요. 그간 두 달 동안의 코멘트를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중립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변동성이 생겼는데요. 어제 나왔던 한은의 보고서에서 유럽 위기감이 가속평가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경제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고 더블디 우려를 일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행은 시장보다는 경기 회복에 좀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코멘트는 어제 보고서 내용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출구 전략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또 가세에서 새벽에 뉴질랜드 기준금리가 25bp가 인상이 되었고, 브라질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도 역시 금통위 코멘트를 듣기 전까지는 국내 채권 시장에는 제한적이나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를 올리는 국가들의 분위기도 있지만 또 남유럽 위기 무시할 수가 없겠고, 내부적으로도 물가 이런 여러 가지 성장률 GDP를 보니까 또 조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 고민들이 오늘 한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녹아져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올지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날일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 시장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48포인트입니다. 1650선 넘기면서 뉴욕 증시 반등 못해도 조금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줬던 우리 코스피. 그러나 조금씩 상승폭을 또 조금 내주고 있긴 한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은 팔고 오늘 현물만 사주고 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일단 변수들도 많고 또 10시 정도 이후면 금통위도 열리게 될 텐데 오늘 같은 장에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곽병철 피터리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같이 변수 많은 날 연결하게 돼서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장 상황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눈치를 조금 보는 분위기인 것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정강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이지북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일단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이제 그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로 인해서 파산 루머가 나오면서 정강후약으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지수도 장 초반에는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강세 나타나면서 선물 지수로는 216.55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하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 0.11%,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 코스피보다는 약간 강세 좀 더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업종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던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 좀 살아나는 것도 같거든요. 네, 기기업종이 지금 현재 플러스 1.56%로 가장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종이 목재가 0.9%, 그다음에 통신업종이 0.7%, 그다음에 보험업종이 0.9%, 그다음에 섬유의복이 0.6%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전기전자 업종도 플러스 0.27%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는 지금 장 초반에는 조금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 정도 삼성 SDI까지는 좀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좀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수혜가 있는 그 기계업종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코어가 플러스 3.4%로 좀 강한 상승세. 그러니까 그동안에 낙폭이 좀 컸었죠. 낙폭이 컸었는데 낙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그런 섹터들, 건설이라든지 은행 쪽 그리고 통신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건설업종 지금 현재 어제
좀 약간의 보합 정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 보면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0.7% 나타나고 있고요. 네. GS건설은 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고 대우건설은 마이너스 0.2%. 어제 한전 KPS가 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역시도 플러스 1%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락이 컸었던 난강토건이 플러스 11%로 좀 상승폭이 크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섹터 보게 되면 이제 은행주죠. 일단 신한주주라든지 KB금융, 우리금융은 전부 다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와 반대로 보험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플러스 0.4%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플러스 0.2%. 네.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모두 다 플러스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증권주가 좀 오르는 거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기대를 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0시 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이 있겠는데요. 네. 이제 김중수 하는 총재가 이제 발언을 하겠는데, 아무래도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내용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한다면 이제 증권주가 좀 강세 나타날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테마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나로 일단은 발사를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우주항공 테마주들 지금 현재 어제는 이제 발사를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 좀 발사가 좀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한 발사 날짜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주 소폭이나마 반등은 하네요. 네, 조금 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는 정도, 관망 정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다시 1650 왔습니다. 좀 전에 막 말씀하실 때 외국인들이 현물을 다시 팔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현선물 동반해서 장 초반에 파는 모습 다시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현물도 현물이지만 선물 파는 규모를 봐야 되는 건지 베이시스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 차익 규모가 아무리 많아도 또 이것이 네. 다시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이렇게 감기에는 스프레드 추이도 봐야 된다라는 게 너무 많아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한 3억 정도로 지금 현재 매수 규모가 굉장히 줄어 있습니다. 네. 기간은 407억 원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은 1561계약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수급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지금 매수 차익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매도 차익 정도가 한 9조 3천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다시 환매수가 들어가면서 매수 쪽으로 들어간다면은 지수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이 만기 포지션을 잡고 있는 그 포지션을 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관련해가지고 포지션을 선물 지수로는 213.81포인트 아래쪽으로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익이 나는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선물 지수가 215.80이거든요. 네. 215.80보다 아래에 있는 213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만기에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금 현재 선물 매도 규모가 지금 한 약 1,750계약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계약이 오후 들어서 좀 더 커진다면은 하락폭이 좀 더 커지겠고요. 네. 그게 아니고 이 선물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환매수한다면은 오늘 상승은 약간의 상승은 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장 좀 쉽게 전망을 하신다면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조금 출렁이거나 왔다 갔다 변동성이 장중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장 막판에는 매수세가 또 소폭이나마 유지가 돼서 플러스로 끝이 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요. 네, 일단은 기존의 주주들보다는 지금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네. 일단은 중국 쪽 어제 중국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화장품 업종, 그다음에 생활용품 관련된 국내 업체,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상전된 중국 업체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럽발 리스크 부각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력한 긴축 정책보다는 내수 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 기조 유지의 정책적 무게 중심이 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중국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월에 수출이 한 50% 늘었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아까 기계 얘기하실 때도 중국 관련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 뭐 화장품 쪽 또 어떤 거 얘기하셨었죠? 우리나라 상장되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하나가 뭐였었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월 무역 수지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보고 이제 지수를 좀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강력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지수 포인트대로 한 1600에서 1700포인트 사이를 등락을 하는 그런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1620, 1670 들었었는데 조금 더 넓게 1600에서 1700 어쨌거나 박스권이다라는 얘기시네요. 곽병철 피터리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전략 세워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보죠. 1653. 네, 다시 뭐 거의 시초가나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지금 좀 바꿔잡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지금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1,700계약 이상. 현재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는 아주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한 16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코스닥은 490, 코스피는 1,653. 출발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잠깐 지금 지수를 내줬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쿼드러플 미칭데이이기도 하고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얘기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돌아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